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남편의 바람으로 친정에서 난리가 나고 남동생이 남편을 두들겨 팼고 쓰니님은 이혼을 요구했다는 사연인데요. 대반전 사연이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머릿속이 뒤죽박죽이라 맞춤법과 글이 엉망일 거예요. 감안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마지막 희망이라 생각하고 글을 적고 있습니다. 사람 하나 살린다고 생각하셔서 지혜를 모아주셨으면 해요. 결혼 2년 차입니다. 연애기간 2년이었고 남편과 연애하는 동안 너무 행복했습니다. 서로 너무 원했고 남편이 친정 부모님께 너무너무 잘해서 부모님께서도 먼저 결혼을 추진했습니다. 남편은 비록 잘생긴 외모나 큰 키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남자다운 호남형의 시원시원한 성격이라 주변 사람들 모두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어느 날 남편 직장 근처에서 일하는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네 남편 바람난 것 같다는 말과 함께 몇 장의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친구는 전에도 남편인 것 같은 남자가 어떤 여자와 단둘이 있는 것을 봤다는 말도 하더군요. 여자들과 함께 밥을 먹는 사진, 한 여자와 남편 둘이 커피를 마시는 사진, 지금 생각해보면 별것도 아닌 사진인데 그 당시에는 왜 그 사진을 보고 남편이 바람이 났다고 확신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확신해버린 저는 남편을 믿고 사랑했던 마음이 식어버리고 마음속에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자리 잡았습니다. 친정 부모님께 사진들을 보여주며 남편이 바람이 났다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은 이게 바람 피운 증거가 될 수 있냐며 좀 더 생각해보라 하셨습니다. 제 머릿속에 남편은 이미 불륜남이었고 저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친정 부모님마저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힌 나머지 친정 부모님이 저의 말을 믿게 만들어야 한다는 마음에 거짓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늦어졌다. 남편의 핸드폰에 비번이 걸렸다. 집에서 나를 피해 전화를 받는 경우가 많아졌다. 없던 야근이 생겼다. 술자리가 많아졌다. 토요일도 출근을 한다. 등의 얘기를 했고 저희 부모님은 저의 거짓말을 믿고 분노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시부모님께 알리고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불결한 남자, 더러운 남자, 혼인서약을 깨뜨려버린 남자와는 단 1초도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아니라고 말했지만 가증스러워 보이기만 했습니다. 그 여자는 거래처 팀장이라며 남편은 결백을 주장했지만 저는 그런 말들이 전부 거짓으로만 들렸습니다. 친정부모님도 남편에게 모든 책임을 지고 이혼하라고 다그쳤는데 남편은 모든 것이 오해라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화가 난 저의 동생은 주말에 남편을 찾아가 남편의 차를 파손시키고 남편을 때렸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이 하나가 부러지고 또 다른 하나는 흔들리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흔들리는 이는 회복이 안 된다고 해서 결국 치과에서 뽑았다고 합니다. 남동생과의 일로 남편은 저에게 이혼하자 말했고 저는 흔쾌히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남동생은 상대 여자도 죗값을 받아야 한다며 그 여자 직장으로 찾아가 회사의 대표님과 그 여자를 만났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하니 그 대표님은 그럴 리가 없다, 오해를 하고 계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 여자는 결혼 상대가 있고 상견례도 했으며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혼인신고 후에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대표님의 조카뻘 되는 사람이라고 했답니다. 게다가 현재 임신 초기라 했답니다. 친구가 남편과 그 여자의 사진을 찍은 날 남편과 대표님, 팀장인 그 여자 이렇게 셋이서 점심을 하기로 했는데 대표님은 다른 약속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친구가 그 장면을 보게 되었고 사진을 찍어 저에게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간의 사정을 남편에게 말했고 오해로 인한 일이니 용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냐며 이혼하자고 합니다. 우리 사이에 아이도 없고 너와 네 집구석 자체가 싫으니 이혼하자더군요. 이제는 떨어질 정내미도 없다며 같이 살 수는 없게 되어버렸다고 이혼하자입니다. 저는 이혼하지 않고 남편과 다시 잘해보고 싶어서 사정을 해봤지만 남편은 이혼만을 요구했습니다. 만약 제가 이혼해주지 않으면 제 남동생을 경찰에 신고할 것이고 저의 부모님까지도 신고할 거라 하더군요.
아내인 저도 신고할 것이라고 이혼해달라고 합니다. 저는 남편과 첫 싸움을 한 후 친정에 와 있습니다. 아무리 빌어도 남편은 이혼만 해달랍니다. 친정 부모님과 남동생도 남편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남편은 같은 말만 반복합니다. 침착하지 못했고 경솔했던 제가 분명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남편이 용서를 해줄까요? 댓글입니다. 본인의 상상과 현실을 구분 못하다니 이 정도면 정신과 치료받아야 함. 사람 살리는 셈 치고 조언해달라고? 남편이 겪은 일로 인한 트라우마는 어떡할 건데? 화난다고 사람을 패는 인간은 매운맛 좀 봐야 정신 차리지. 정신과 치료부터 먼저 받으세요. 자기 말 믿게 하려고 있지도 않은 일을 지어내서 부모님께 말했다는 걸 보니 원래 정신이 온전한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치료 끝나기 전까지는 누구도 만날 생각하지 마시고요. 본인 하나 때문에 여러 사람 인생 망하는 수가 있어요. 추가입니다. 제가 글을 쓴 이유는 익명이 보장되기 때문이었고 저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자 있는 그대로 글을 썼던 것입니다. 저의 헛된 집착과 망상, 네가 감히 바람을? 이라는 오만이 저와 부모님 동생까지도 망쳐버렸습니다. 시가에는 어떻게 용서를 빌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남들의 조롱과 비난 등에 대해 저항할 자격조차도 없는 사람이란 걸 잘 알기에 여러분들의 냉정한 말씀들 모두를 새로 태어나는 데 필요한 밑거름으로 삼아보려 합니다. 연애 때부터 저는 남편에 대한 집착이 좀 있었나 봅니다. 모든 연인들에게 이 정도 집착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남편은 저의 모든 것을 수용해주고 받아주었기에 저는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은 모두 저의 잘못이고 제 자신이 너무 한심스럽지만 저는 남편을 놓을 수가 없어요. 진심으로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사랑에 적은 집착과 망상이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피합니다. 만나자고 말해도 만나주지 않습니다. 전화는 받지만 아무런 말도 없습니다. 남편의 숨소리라도 듣고 싶은데 숨소리도 들려주지 않습니다. 전화는 받으니 희망을 가져도 되는 걸까요? 저는 어떤 원망을 받더라도 비난의 화살이 저에게 집중적으로 쏟아진다 해도 남편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다면 전부 감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들조차도 저의 욕심이고 과한 욕심이라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남편이 저를 받아주지 않을 가망성이 더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친정 부모님도 남편에게 여러 번 사과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딸을 잘못 가르친 것이 큰 죄라고 하면서요. 남동생은 남편에게 찾아가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제가 글을 쓰는 이유는 제 자신을 더 반성하고 가다듬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남편이 알아주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고 반성하며 엎드려 용서를 구할 생각입니다. 남편 이외에 저에게 남자는 없습니다. 댓글입니다. 남편은 이미 깊은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공포심이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남편이 용서를 한다 말하더라도 님과 얼굴을 맞대면 심장박동이 빨라지는 등의 반응이 자동반사처럼 일어날 거예요. 깨진 컵을 원상복구시킬 수 있을까요? 사람 감정은 유리컵보다 섬세하고 약합니다. 왜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남편을 바람으로 몰아요? 일단 사람 하나 살렸네. 추가글은 더 소름인 게 갑자기 연료가 되어버림. 3명이 모였는데 바람이라고 하며 친구에게 사진까지 보낸 친구나 그걸 믿은 쓴이나 쓴이 성격 특이한 거 알고 쓴이 이혼하라고 친구가 사진 보낸 건가? 여자가 너무 뚝심이 없으니 주변 말에 쉽게 흔들리지. 살다 보면 용서받을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누구나 있는 것 같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것 같으면 되려 적반하장으로 큰소리치는 사람이 있고 용서받지 못할 것 같더라도 마지막까지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전자라면 절대 용서받지 못하고 평생 외롭게 살 사람이지만 후자인 사람은 뜻밖의 용서란 것이 있기도 할 겁니다. 후자의 경우 용서받지 못하더라도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전자의 경우에는 재미삼아 잘못하고 본인 잘못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며 즐기기까지 하더라고요. 쓰니님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다행이란 생각이 드네요.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남편의 의지에 맡기는 것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